소인은 상대의 장점을 무시한다. 소인은 혀로 말한다. 대인은 행동으로 말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얻겠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읽고 행동하라. 공감과 소통의 지혜. 서론. 공자는 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휘둘리지 말고 상대의 생각을 읽고 행동하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그에 맞춰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론 1.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좌절 등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쉽게 휘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자는 화를 내지 않고 소인은 화를 잘 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를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객관적인 판단,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 개선, 감정적인 반응 대신 차분하게 대화하면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향상,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상대의 생각을 읽는 능력.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말투 등을 통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읽는 능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공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질문, 상대방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관찰, 상대방의 표정, 몸짓, 말투 등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파악합니다. 상대의 생각을 읽는 능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소통 원활,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이해하면 오해를 줄이고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신뢰 형성,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신뢰를 얻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협력 증진,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상대의 생각에 맞춰 행동하는 지혜. 상대의 생각을 읽었다면 이제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생각에 맞춰 행동하는 지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합니다. 존중,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융통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대방에게 맞춰 행동합니다. 책임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상대의 생각에 맞춰 행동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갈등 해결,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켜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협상 성공,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안을 하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리더십 발휘, 구성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설득력 있는 설명. 사례 1. 직장에서의 갈등 해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동료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침착하게 동료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동료의 말투와 표정에서 불안감과 걱정을 읽어냅니다. 당신은 동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결국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례 2. 가족 간의 소통 개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자주 갈등을 겪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의 말투와 표정에서 당신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느낍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마무리하며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옛 성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입니다. 휘둘리지 말고 상대의 생각을 읽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며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